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아침 정규 방송에 이어서 지금 현재의 미국 탑뉴스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발사했지만 실패했지만 성공한 바로 스타쉽이라는 그 로켓, 우주 로켓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상원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연방 대법원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뭔가가 좀 개운치가 않다. 돈거래에 있어서. 그래서 그의 상사는 아니지만 동료지만 연방 대법관을 책임지고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회에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요청한 게 있고, 그리고 공화당 하원에서는 성전환한 사람이 여자 학교 스포츠팀에서 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마련됐습니다. 두 가지는 연결이 되는 건데요. 워싱턴주에 살고 계신 분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살상무기 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즉시 시행이 되는데, 아니 요즘 왜 이렇습니까? 미국에서 6살 소녀에게도 집에 공이 잘못 들어왔다고 총을 쏘는 사람이 있네요. 팍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관계를 팍스 텔레비전의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고소와 또 합의한 것에 연관돼서 드릴 말씀이 있고요. 버즈피드 하면 이건 순전히 제가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 미디어가, 디지털 미디어가 잘 되니까 뉴스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뉴스 디파트먼트를 없앤다고 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 시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탑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쉽 그 우주선, 그야말로 제일 파워풀하고 제일 거대한 이 스타쉽이 3분 만이라고도 하고 4분 만이라고도 하는데요. 4분 만인 것 같아요. 그 폭발을 했습니다. 발사하고 나서.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우주 시대에 더 가깝게 갔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평가거든요. 오늘 일론 머스크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을 모든 것을 생중계하는 스튜디오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간 경쟁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입니다. 나사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거죠. 에어버스, 그리고 또 다른 프랑스의 그 국방부 계약사 등등, 뿐만이 아니라 가장 부자이기도 한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의 경쟁자이기도 한 아마존의 CEO가 하는 블루 오리진도 오늘 이것만큼 못했습니다. 슈퍼 헤비랍니다. 그 길이가요 394피트니까 거의 120m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엔진 33개 가운데서 30개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안 돼서 결국은 통제불능됐죠. 이걸 생중계를 하고 텍사스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봤거든요.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멕시코만 그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원래 예정은 1시간 30분 비행을 하고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떨어지고 하는 것이었는데 4분 만에 지금 폭파가 됐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 시점에도 짐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걸 고치겠죠. 고쳐서 재시도를 하겠죠. 물론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지만 그래도 이게 발사하고 나서 금방 폭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사대는 안전하잖아요. 지금 고쳐야지 될 그 돈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긴 할 겁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그 스타쉽 로켓, 재생할 수 있는 거로 다 쓰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미국 그 연방항공국 나사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아르테미스 3호, 인간이 다시 달에 가고 저쪽 아주 더 멀리 더 깊이 화성까지 가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가야지 되는 물건 같은 것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경우는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만들어냈는데 팔콘 1부터 현재 팔콘 9까지 많은 이런 시행 비행 이런 것 같은 것을 하면서 더 속도도 빨라야지 되고요. 엔진의 실수 같은 것도 없어야지 되고요.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저도 아침에 뉴스 하면서 봤고 현장에 가서 어떤 어린이는 학교에 안 갔습니다.
학교 하루 빠져도 이런 거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뭐 어머니 아버지의 결정과 학생의 결정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1시간 30분이 4분 만에 끝났지만 그래도 너무나 익사이링한 그런 테스트였다라고 얘기하고요. 나사 국장도 축하했거든요.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조차도 성과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그 모토 자체가 슬로건 자체가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우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한번 이번에 실패하면 또 보충해서 또 하고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재진입에도 성공을 하고 궤도에도 안착을 하고 하겠죠. 어렵겠지만 장애도 많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몇 개월 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처음에 뭔가가 잘못돼서 실패해서 이틀 뒤인 오늘 발사한 건데 몇 개월 뒤에는 훨씬 낮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흥미로운 시험 발사고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요. 기간 산업까지 막 굴도 파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제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하고 세계가 야, 다른 거 좀 그래도 일론 머스크 그냥 이거 가지고 용서한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모두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침에도 지금도 지금 주목되는 그런 뉴스고요. 자, 상원 법사위원장 딕 더빈, 지금 원래 같으면은 이제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이 막 주도하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그 슌글 그 대상포진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동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임하라 하는 압력까지 받고 있는데 그를 대신해서 일리노이가 지역구입니다. 딕 더빈 상원 의원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이 처음에 텍사스의 너무나 개발업자 부자에게 뭐 인도네시아의 어떤 때는 1년에 50만 달러를 받고 그게 선물이에요. 다 베케이션 무슨 다른 선물도 받고 그 사람이 2014년에 뭐 집 몰도 뭐 3채나 사주고 그 뒤에도 와이프와 연관돼서 어떠한 회사로부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받고 그 회사는 이미 없어졌는데도 돈은 들어오고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의혹이. 그런데 클래런스 토마스는 말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당에서 딕 더빈 의원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게 한번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방대법관의 그 룰에 대해서, 공직자 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1,000만 오고 가도 물건을 뭐 팔고 사고 뭐 땅은 그 정도 되는 것 있잖아요. 그래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클래런스 토마스는 몇십 년 동안 신고도 하지 않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하니까 이건 이제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저는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윤리 문제로 의회에 청문회에 나와 주십시오 하는 것을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클래런스 토마스라는 사람은 가장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서도 우측에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에 너무 친한 친구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나오라고 하니까 아 이거 좀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연방대법원이라는 곳을 굉장히 의회 의원들도 존중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소환하지는 않겠다. 내가 법사위원회의 지도자로서 그 소환만은 막겠다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을 특히 지지난해 몇 년 전부터 너무나 눈에 보이게 최고의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게 판결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막 돈 문제 같은 것이 터지니까 아이 뭐 믿을만 하겠어 오죽하면 의회에 나와서 좀 얘기 좀 들어보자고 합니까. 다른 그 연방 공직자들은 너무너무 깔끔하고 단단하게 그걸 조여서 뭐 이거 선물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거 뇌물 아니야?
뭐 이렇게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 하는데 연방 대법관 정도 되면은 종신직이잖아요. 아, 알아서들 하겠지. 품위가 있으신 분들인데 하고 이걸 안 했는데 그 사이에 클래런스 토마스가 이런 일을 지금 해서 뭐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사 머코스키 같은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 아, 좀 불편하다. 뭐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나 뭐 공화당과 가깝다는 이런 사람들이 망신당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신뢰를 잃는다는 게,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신뢰가 잃어버려진다는 게 이게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이건 이 시간에 탑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다른 뉴스와 묶어서 전해드리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성전환자에 대한 것들이 문화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성전환을 한, 원래 태어나긴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학교에서, 일단 학교에서 스포츠팀, 여자 스포츠팀에서 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통과될 리가 없죠. 상원은 민주당이고, 상원은 무슨 성전환자다 누구다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소수자잖아요. 성소수자, 성별에서의 소수자, 여자, 인종에서의 소수자 하면 흑인과 브라운. 민주당은 그게 정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의 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리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것을 비토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권 그룹도 오늘 공화당이 이제 이러한 것을 통과시켰다 했을 때 이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2024년도에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제가 두 가지 묶는 이슈는 바로 이번의 이슈네요. 살상무기 금지법을 워싱턴주에서 통과시켜서 제이 인슬리, 아주 그 진보적인 워싱턴주의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곧바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요,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농구를, 어린이들이, 동네 어린이들이 농구를 하다가 그 공이 다른 집의 야드에, 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하고 이제 찾으러 갔겠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 공이 내 집에 뜰에 들어왔다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총을 가지고 나와서 아무나 막 쐈습니다. 어린이들이 막 땅에 엎드리고 했는데도 총을 쐈어요. 어른도 맞았죠. 6살 소녀, 이 6살 소녀는 그래도 다행히 싹 스치고 지나가서 찰과상인데 아버지는 총에 여러 발 맞았답니다. 또 다른 성인, 여성도 총에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남자는 24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지난번에도 걸프렌드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총을 가져도 되는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20살 된 여성이 뉴욕에서 집 잘못 찾아서 드라이브웨이 들어갔다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총에 맞아 숨졌고, 그때는 백인입니다. 맞은 사람이나 쏜 사람이나. 또 오하이오주 캔사스 시티에서는 백인 84살의 남자가 16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집을 잘못 찾아가서 배를 눌렀더니 총을 쐈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총격과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엘라바마주의 16살 스윗 16 파티의 용의자는 어제 제가 이 시간에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명은 브라더고요. 10대, 또 한 사람 20대 사람까지 같이 체포가 됐거든요. 총기 사고가, 사건 사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슨 유행이에요. 유행이라기보다 이 정도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에서 살상무기 금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뉴욕이라든가 이 워싱턴, 오레곤 이런 진보적인 주는 살상무기는 일단 금지하도록 했지만 다른 주에서 금지가 되지 않으면 이게 통일돼서 잘 시행되기가 힘듭니다. 누가 그 주를 이끄느냐, 누가 우리 주의 정치 리더냐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제이 인슬리가 워낙에
90년대에 연방 의회에서 활동할 때도 그때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활동할 때도 살상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살상무기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금지가 됐었을 때 총격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다가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10년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살상무기 금지법을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대량 총격 사건이 무척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주 인터레스팅한 사설이 실렸는데 팍스뉴스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말이야 뭐 가짜로 투표를 트럼프 표를 바이든으로 바꾸고 말이야 민주당의 자본을 받아서 또 우고 차베스와 연관됐고 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트럼프가 졌잖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프리트라이얼에서 재판부가 아니네,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짓으로 했네, 본인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요. 유명한 그런 뭐 터커 칼슨, 션 해니티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변호인들이 지금 완전 거짓말이야. 나는 그 트럼프 변호인이 하는 말을 1초도 믿지 않았어. 션 해니티. 난 트럼프도 징글징글하게 싫어. 경멸해. 터커 칼슨 이렇게 했다는 증거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거의 8억 달러를 주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했었던 명예훼손 소송을 합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아니 배심원 선정 작업까지 다 끝나서 배심원들 앉아있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하십시오. 양측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딱 해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요 루퍼트 머덕이 박스처럼 우리 신문사의 사주인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신문사는요 박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박스 텔레비전과 질이 달라요. 우리는 박스가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때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고 보도를 했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의 CEO가 박스의 그런 거짓 뉴스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반박하는 것을 할 때 저희가 오피니언란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스와는 다른 매체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더군요. 그렇게 독자가 그 읽기를 원하는 기사, 독자가 보고 듣기를 원하는 방송, 보도 이런 것을 하는 게 저널리즘이 아니다. 이 저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가장 본인이 물론 실력이 있고 마음을 공정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실에 가깝다고 완벽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진실에 가깝다고 그 믿는 그 부분을 독자, 시청자, 청취자에게 전하는 게 저널리스트의 의무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랑 팍스랑은요 사주는 똑같지만 다른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버즈피드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재미있는 그런 그 비디오를 예전에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버즈피드에서 때로는 왜 이런 것 있잖아요. 마켓에서 파는 가장 좋은 마스카라. 그래서 저는 버즈피드를 보고 아직도 마켓에서 파는 7, 8불짜리 이거 뭐죠? 이 마스카라를 쓰고 입술도 R자로 시작되는 6, 7달러짜리 립스틱을 바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크림도 무슨 뭐 불과 10몇 불 주면은 마켓에서도 선전을 크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됐는데 이곳이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되네 하면서 결국은요. 오늘 15% 인원을 감원하고 앞으로는 뉴스는 안 한다. 버즈피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짹짹짹짹 되는 트위터처럼. 그게 이제 대신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하겠죠. 아주 그 비디오 같은 데서 대단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딱 터뜨리고 이 뉴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니구나 하고 이제 접고 2년 전에 허핑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다음 타겟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방금 보도한 것을 보니까 바이스 월드 뉴스가 되지 않을까. 바이스, B-I-C. 이 바이스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데니스 로드만이 북한에 갔었을 때 이 바이스 크루가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시리즈도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은 바이스 뉴스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뉴스 매체 이런 데는 다 그냥 혼자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그런 방송이 아니라 굉장한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돈을 투자하는 곳이잖아요. 참 전통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세월이 오래 흐를 때까지 계속 우리는 투자를 하겠어, 할 수 있어, 그런 매체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빨리 접는 것도 하나의 뭐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